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급수. 우리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급수란 무엇인가? 두 번째가 급수의 세 번째가 등비급수. 네 번째가 등비급수 활용. 이렇게 총 네 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급수입니다. 급수. 자, 급수. 급수가 뭘까? 급수가 무엇일까? 우리 나인이 지금 막 느끼고 있다. 급수란 무엇인가? 아보가드로의 수를 세면서 막 여기 있는 공기에서 막 그러면 안 돼. 자, 정줄 놓으면 안 된다. 자, 급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요. 수열의 합이라고 이야기했다. 수열의 합을 합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N이라고 해서 너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통통통 해서 어디까지? AN까지 이렇게 더한 것을 우린 SN이라고 했다. 쉽게 말하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요만큼을 우리는 수열의 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효과가 괜찮나요? 근데 우리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N번째가 아니라 N 더하기 한 번째, N 더하기 두 번째 해서 쫄라게 더하게 되면 무한히 더하게 되면 너의 값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급수는 뭐라고? 급수는 수열을 무한히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떨까? 뭐 이상한데? 괜찮다, 수학쌤이라서. 자, 보자. 어떨까가? 좀 뭐 약간 이상한데? 괜찮아, 수학쌤이라서. 국어쌤이 나중에 밑에 댓글 달아주시겠지, 뭐. 맞아? 자, 그래서 어떨까? 지금, 즉, 다른 말로 바꿔자 경향성을 알아보는 거다. 그래서 쌤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극한에서는 뭐뭐이다는 의미가 없다 했다. 맞지? 뭐라고 했지? 뭐뭐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했다. 괜찮나요? 자, 그래, 이런 형태를 우린 표현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퉁퉁퉁퉁 싸우로도 아니고, AN 더하기 얼마? A에 N 더하기 1 더하기가 퉁퉁퉁퉁 해서 무한히 1에 더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지금부터 표현을 할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요 기호를 우리는 한 번에 적어보자. 자, 그래서 두 번째 급수의 표현입니다. 자, 급수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무한 번째까지 더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는 합의 기호라는 게 있다. 뭐였지?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일반항을 AN이라 합시다. 그럼 N이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무한 번째 더가는 이런 형태를 우린 지금부터 급수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괜찮나요? 자, 얘를 처음에 딱 보니까 뭔가 좀 생긴 게 시딱구리하게 생겼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 녀석을 뭐라고? 잘 표현돼. 뭐가 없다고? 싸가지가 없다. 뭐라고? 싸가지가 없다. 되게 싸가지 없는 표현이야. 어떤 애들 보통 싸가지 없어 보이노? 수학 졸라 잘하면서 자랑하는 놈들. 졸라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 맞아? 그냥 글로 말로 좀 잘 가르쳐 주면 되는데 숫자 몇 개 찍찍찍 적어주고 뭔데? 이러면 보고 해석해봐라. 졸라 싸가지가 없잖아. 표현이 뭐라고? 싸가지가 없어. 처음 배웠는데. 그러면 좀 이제 이쁘게 풀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자고? 겸손하게. 자, 그럼 가자. 자, 이 모든 것을 더한 것을 난 SN이라고 했다. 맞지? 자, 근데 N번째가, SN이 뭐였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하는 거야. 그 N을 어디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조금 겸손하게 적읍시다. N이 어디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 수열에 뭐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극한을 찾으면 되는 거지. 더 자세를 낮추어서. 우리 SN이 뭐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맞지? 합. 우리 합의 기호 뭐 배웠다고? 그래서 정말 낮은 자세로, 배움의 자세로. 그러면 얼마?
리미트 얼마?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얼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a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표현은 처음 보는 표현이지만, 자, 완전 자세가 낮은 걸로 한번 생각해 보자. 리미트 떼자. 와, 이거 뭐야? 수원이다. 맞지? 그냥 시그마 표현이야. 자, 그러면 시그마 표현에는 이 식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 어떤 문자에 관하여 표현이 될까?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맞지? n에 관한 식으로 나왔네. 이 녀석을 n을 무한대로 보냈다. 우리 앞에 배웠는 수열에 뭘 하면 돼? 극한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즉 SN이라는 식, 자 n에 관한 식을 n을 무한대로 보니까는 수열의 극한을 푸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진짜? 자, 그래서 이걸 통짜배기 하나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급수의 표현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제일 처음에 바로 되면 땡큐. 아, 좋지. 제일 처음에 바로 되면 저걸 보고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땡큐. 안 되면 쌤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적으면 된다고? 겸손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현 오셨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가 뭘 해야 돼? 아, 수렴과 발산. 정신 나왔다. 자, 급수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말 그대로 졸라게 됐을 때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면 뭐라고 부르면 되고 수렴이라 부르면 되고, 어느 한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뭐 겁나게 커지거나 겁나게 작아지거나 와리가리 친다면은 뭐 하면 된다고? 진동 즉 발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다. 수렴에서 내가 수렴과 발산은 우리 일반적인 수렴과 발산과 같은데 얘는 교대부하라는 게 있다. 교대합. 교대합? 교대에서 합격하는 거야? 교대합? 자, 무슨 말이냐면 부호가 풀마로 가는 구조다. 자, 교대합의 수렴과 발산이다. 수렴이라 하자. 수렴 아니면 다 발산이지 뭐 맞잖아. 굳이 발산 적을 수렴. 자, 교대합입니다. 자, 교대합이 뭐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한번 써보자. 1 플러스 1?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라고 하자. 요거 합을 구하고 싶어. 자, 그럼 얘들아 물어보자. 끝은 뭐 뒤에 가면 이래 되겠지. 자, 둥둥둥 가면 일반적으로 n-n 요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물어볼게. 끝은 n으로 끝날까? 끝이 이렇게 아니다. 플러스 해서 끝은 n으로 끝날까? 마이너스 n으로 끝날까? 모르겠어요. 왜 몰라 임마? 당연히 모르는 왜 모르는데 그래? 예? 왜? 어째서 뭐 당시 why? 모르겠어요. 그 왜 모르냐고? 뭐 다른 쳇바퀴야? 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래된대. 해선이. 알 수 없지. 맞지? 알 수 없는 거다. 맞지? 알 수가 없어. 끝이 무엇으로 끝날지가 알 수 없습니다. 맞지? 모르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수렴한지 발산한지를 일단 모르는 거야. 끝이 뭘로 끝난지 모르기 때문에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괜찮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두 가지를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교대합의 수렴과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일단 수식으로는 이렇게 적겠다. 리미트 얼마?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의 2n 값과 리미트 얼마?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의 얼마? 2n 플러스 1 또는 2n 마이너스 1이다. 얘 두 개의 값이 극한값이 뭐하다면 같다면 얘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나연아. 자, 그러면 보자. 얘가 이 말의 의미는 뭐지? 짝수 번째 한까지와 홀수 번째 한까지의 극한값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돼. 자, 그러면은 얘들이 짝수 번째고 너가 홀수 번째가 끝이 뭘로 끝날 때와 n으로 끝날 때와 끝이 마이너스 n으로 끝났을 때의 극한값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돼. 자, 그럼 마이너스 n으로 끝난다면 여기까지니까 이 값은 다 더하면 얼마야 그냥? 0이네. 자, 여기까지 다 더하면 얼마야? n. 그리고 n을 어디로 보낼 거지?
무한대로 보니까 발산이다. 맞죠? 한 녀석은 발산, 한 녀석은 0이다. 둘이 같다 달라?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한다?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 자, 근데 수학에서의 기호를 괜히 써주지 않아. 항상 의미 없는 기호는 없다. 만약에 이 녀석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뜬금없이 이렇게 괄호를 쳐놨어. 괄호를 쳐놨어. 얘들아, 그럼 끝은 무조건 뭘로 끝날까? n-n으로 끝내. 왜?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얘는 n으로 끝낼지 마이너스 n으로 끝낼지 알 수 없다가 아니라 무조건 누구로 끝난다고? n-n으로 끝내기 때문에 얘들은 싹 다 다음에 얼마? 0이라서 얘는 그냥 뭐 한다?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교대합의 수렴은 뭘로 풀 거라면? 손바닥이다. 손가락이 그리 굴라. 아, 진짜 향만 느꼈네. 자, 손바닥. 네. 아, 이거 큰일 났네. 글자를 잘 모르겠네. 아, 세종대왕님한테 죄송하네.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자, 갑시다. 자, 손바닥으로 풀 거라 했다. 어떻게 풀 거냐면, 손바닥으로 제일 마지막, 그냥 다 보이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를 지우면 돼. 오케이, 괜찮지? 다 보이고, 하나 지우고, 이 두 개 값이 뭐 하면 되는 거야? 같으면 우리는 뭐 한다? 수렴하고요. 다르면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뭐라고? 급수. 정신을 못 차리겠노. 자, 급수입니다. 뭐라고? 급수. 첫 번째가 뭐라고? 급수. 항을 무한히 더했을 때 그 값을 우리는 찾아보는 것을 우리 지금부터 뭐라고 부른다? 급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이제 표현입니다. 표현은 얼마?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녀석은 표현이 뭐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어떻게 적자고? 겸손하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수열의 극한을 푸시면 됩니다.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 즉 얼마? 수열의 합 한번 하시고요. 그 합으로 만들어진 그 식을 수열의 극한을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세 번째 수렴과 발산입니다. 말 그대로 급수값이 어느 값에 가까워지거나 이다면 수렴이고 나머지는 그럼 뭐라 부르면 될까? 발산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수열이 교대합입니다. 교대부호가 나와 있는 교대합의 수렴입니다. 그때는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가 극한값이 뭐하다면? 같다면,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 합의 극한값이 뭐하다면? 같다면 이 녀석은 수렴한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도구로 뭘 이용하면 된다고? 손바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그리고 마지막 앞에 있는 한 가려서 이 두 개의 합이 수렴한다면, 같아진다면 뭐 한다고? 수렴한다 라고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급수의 성질 봅시다. 자, 급수의 성질입니다. 그 첫 번째는 리미트 얼마? 시그마로 먼저 적어줄게. 표현은 싸가지고 적어야죠. 자, 얼마? 시그마 얼마? n이 어디서부터? 1부터 무한대까지 an 값이 알파이면 리미트 얼마?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의 an 값은 얼마입니다? 0입니다. 자, 이 명제가 참입니다. 명제가 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도 참이다? 대우도 참입니다. 리미트 얼마?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뭐가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급수는 뭐 한다고? 발산한다.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얼마라고? 0이다. 그렇지만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급수는 반드시 뭐 한다? 발산한다. 명제가 참이면 0은 모르는 거야. 맞지? 명제가 참이라 해서 반드시 뭐라고? 이런 뭐야? 뭐고. 명제가 참이라 해서 0은 절대 참일 수가 없는 거다. 참이 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가 괜찮지? 자, 그래서 리미트 a는 0이라서 반드시 수렴한다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하지만 일반항의 그 값이 0이 돼야지만이 그래도 최소한 급수가 수렴하는 기본 조건은 갖추는 거야. 하지만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얘는 무조건 뭐 한다고? 발산해. 자,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 자, 리미트 s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자. 자, 다시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는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는 거야. 자, 그 말은 즉슨 다른 말로 바꾸자. 리미트 s에 n-1도 가면 어디로 수렴을 할까? 당연히 알파로 수렴을 하겠지. 그래서 변변 뭐 할까요? 뺍시다. 그럼 SNS sn-1 뺍시다. 그럼 뭐라 부르는 된 거지? 이 값은 얼마입니다? 0입니다. 아,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리미트 a 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단 말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하지만 리미트 an이 0이라 해서 반드시 급수가 수렴한다고 이야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급수를 할 때 두 번째. 자, 급수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거 하나만 하자. 뭐냐면은 부분분수입니다. 자, 부분분수 하나 이야기를 하고 다시 넘어갑시다. AB분의 1은요. 넌 어떻게 되나요? B 빼기 A분의 1. 괄호 열고 얼마? A분의 1 빼기 얼마? B분의 1 이렇게 두면 되겠다. 뭐가 괜찮나? 진짜. 자, 부분분수. 자, 요번에는 이런 표현을 써야 또 이번엔 AN이 어떤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이라면 얘들아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AN 곱하기 A에 N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요거 괜찮지? 그러면 등차 수열은 일단 떠나서 구조는 부분분수야. 맞지? 부분분수이기 때문에 얘는 B 빼기 A분의 1.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돼? AN 더하기 1 빼기 AN분의 1. 그리고 문제는 뭐라고? A에 N분의 1 빼기 얼마 A에 N 더하기 1분의 1 요렇게 쓰면 되겠나? 부분분수에 의하여. 자, 근데 이거 뭐라 부르지? 이거 뭐라 부르는데? 공차라고 이야기를 한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요가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는 등차 수열에서 부분분수는 요런 구조를 띠면서 우리가 공차를 이용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자, 급수의 성질입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 아름답게 적혀 있을 거야. 우리 책 몇 쪽이냐면 36쪽 36쪽입니다. 급수의 성질에서 1번, 2번, 3번 적혀 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 호들아! 풀 패키지! 뭐가 제일 중요하냐?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중요하겠노? 당연히 1번이죠. 아닐걸? 2번이죠. 2번이죠. 아닐걸? 3번이죠. 더 아닐걸? 네? 그럼 속으로는 더 쇼발.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중요하고 자꾸 묻는데 1번, 2번, 3번 다 해봤는데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 다 중요합니다. 아닐걸? 중요한 게 없어요. 아니 미친놈아. 항상 이야기한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 제일 밑줄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지? 자, 뭐라 적혀있냐면 이 책에서 하잖아. 두 급수가 뭐 할 때? 수렴할 때다. 네, 수렴할 때 모든 것이 다 성립을 합니다. 요거 괜찮나요? 자, 그래서 성질들을 쭉 쓰는데 얘들아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급수지만 일단은 기호가 뭐가 달려있지? 시그마라는 게 달려있어. 그래서 시그마 성질이랑 똑같아. 시그마 성질이랑 똑같아. 앞에 우리 극한 성질했다. 극한 성질에서는 곱 나누기도 뗄 수 있었다. 맞지? 시그마 떼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시그마는 안 돼. 자, 그랬을 때, 자, 이야기해줄게. 급수의 성질 가지고 항상 잘 나오는 문제가 합답형 문제다. 물론, 수능에서 안 나온 지 이제 한 10년 다 돼간다. 수능에서 안 나온다. 안 나온 지 오래됐다. 학교 내신에서는 잘 내신다. 내시기 때문에 합답형 문제다. 얘들아, 합답형 문제는 참, 거짓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참이냐? 명제가 참일까 거짓일까를 찾으면 돼. 맞지? 자, 근데 명제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찾는 게 내가 뭔가 끄적지근해.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기 때문에 명제 자체를 내가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면 누구를 해석하시면 됩니까? 대우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괜찮지? 자, 그리고 얘는 급수기 때문에 아이고야 참 많이 오나? 참이 안 돼. 자, 명제가 참이면 까먹었잖아. 내가 뭐 해야 될지. 네. 배우 참. 급수에서다. 급수에서는 일단은 그 급수에서 참거짓을 논할 때는 항상 요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렴을 하면 an 값은 반드시 얼마다? 0이다. 이걸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급수를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야. 물론 급수를 해석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는 하다. 오케이? 하지만 일반적인 형태라면은 급수가 수렴한다면 그게 일반항의 극한값은 반드시 얼마다? 0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참거짓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등비급수 갑시다. 지금부터 찐이다. 자, 세 번째. 등비급수다. 등비급수는 뭘까? 그럼 등비수열을 쫄라게 담은 등비급수겠지. 맞지? 자, 그래서 하기 전에 우리 등비수열 몇 개 짚고 넘어갑시다. 자, 등비수열입니다. 자,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일반항이다. 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A 곱하기 R에 n-1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두 번째 SN입니다. SN은 어떻게 되나요? 1-R분의 초항 A에 1-R의 n승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중에서 우린 지금 뭘 할까? 등비급수니까 당연히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등비급수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급수는 뭐였지? 리미트란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야. 즉, 리미트 n의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녀석을 난 알아보겠다라는 거다. 자, 그리고 쌤이 이야기했지만 극한에서의 우리가 찾는 것은 수렴일까 발산일까? 수렴이야.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도 했다. 맞지?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했으니까 당연히 등비급수도 뭔가 수렴하는 녀석을 찾아야지. 발산이면은 무조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도 둘 중에 하나 뭐 확률은 3분의 1이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가 등비급수입니다. 일단 등비급수의 급수는요. 일단 표현을 한번 해볼게. 등비급수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 리미트 얼마?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초항 A에 얼마? 1-R의 n승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얘가 수렴을 하고 싶어요. 얘가 뭐 해야 된다고? 수렴을 해야 돼.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존재를 하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얘들아, n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지수에 붙어 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은 미체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수렴을 할지 발산을 할지가 결정이 된다. 요거 괜찮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미체 절대값이 가분수면 무조건 발산이지. 왜? 분자가 분모의 변화량보다 훨 크기 때문에 발산이야. 자, 그럼 첫 번째, 가분수 안 돼. 맞니? 자, 진분수는 좋아. 왜?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어디로 수렴할 거니까? 0으로 수렴할 거니까. 자, 이제 남은 게 두 개가 있다. 플러스 1과 가분수 중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다. 맞지? 자, 그럼 1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자. 1이란 거. 첫째 항이 A야. 그럼 둘째 항도 A, 셋째 항도 A, 넷째 항도 A, 다섯째 항도 A. 무한히 가더라도 A이다야. 맞지? 자, 수열은 뭐 하는 거야? 수렴한 거야. 근데 이 녀석을 싹 다 더해보자. 수렴할까? 발산할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긴 해. A가 0이면은 수렴하겠지만, 야, 첫째 항이 0이면은 수열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래, 첫째 항이 0이 아니라면 A를 무한히 더할 거기 때문에 뭐 해버린다고? 발산을 해버려. 요가 괜찮나요?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 하자. 그럼 첫째 항 A, 둘째 항 마이너스 A, 셋째 항 A, 넷째 항 마이너스 A, 다섯째 항 A, 여섯째 항 마이너스 A. 우리 아까 배웠다. 이걸 뭐라 불렀지? 교대 급수라고 불렀다. 맞지? 자, 그럼 끝은 뭘로 끝날까? 모르지. A로 끝날지 마이너스 A로 끝날지. 그래, 두 개 다 확인해보면 된다 했어. 마이너스 A로 끝나면 값은 얼마야? 0이야. 근데 A로 끝나면 값은 얼마야? A야. 첫째 항이 0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A와 0이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발산이야.
똑같이 괜찮지? 그 말은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등비급수에서 수렴 조건은 1과 마이너스 1은 포함이 되지 않구나. 발산을 하는구나. 등비수에서는 1은 포함했다. 맞지? 하지만 급수에서는 1을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수렴 조건입니다.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공비가 누구보다 작고요? 1보다 작고요. 반드시 얼마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1때. 우리는 뭐를 할 거라고? 수렴을 할 거고요. 자, 수렴을 하는데 우리 값은 극한 치면 얼마가 되는 거지? 그러면 0이 돼버려. 그래서 등비수열의 등비급수 값을 우리는 보통 S라 적을 거예요. 이때는 1-R분의 초항 A다. 이렇게 표현할 거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등비급수 공식이다. 얼마? 1-R분의 초항 A. 이 녀석을 우리는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자, 이 공식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된다라는 말이다. 풀 패키지 이해돼? 네. 우리 풀 패키지 몇 번째고? 니도 두 번째지? 네. 니도 자도 저 가서 향만 맡고 왔잖아. 네. 장기간 향 맡았는데, 우리 단기간 맡았는데, 맞지? 자,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우리는 등비급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요? 진짜.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다. 마지막이다. 자, 네 번째. 자,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입니다. 다 도형 문제다. 도형 좌표 문제다. 자, 항상 이 녀석은 무슨 문제라고? 기하 문제다. 무슨 문? 여러분들 저 옛날에 뭐 책에 보면은 뭐 저 짜투리 같은 거 보면 읽을 거리 이런 데다가 보면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을 거다. 프랙탈이라고 혹시 들어봤나? 미안하다. 각시탈만 하나? 응? 아나? 알아요. 오! 뭔데?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 그렇지. 똑같은 거? 확실해? 비슷한 모양이 있는. 닮은 도형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뭔가 점점 채워나가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노? 피타고라스의 나무. 처음 들어보나? 미안하다. 중3 책에 보면 있을 건데. 뭐 있잖아. 계속 나무내가 도는 거 처음 봐. 미안하다. 자. 아니면은 그 뭐지? 요즘 이제 기억이 안 나네. 교과과정에 빠져서 애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는. 뭐 데오도란트가 생각나지? 잠깐만, 이름 비스무리한데? 테오토로스의 바퀴라고 하나? 미안하다. 그런 게 있었는데, 참. 자, 갑시다. 그것도 이제 프랙탈의 일종인데. 자, 갑시다. 중3 때 다 하고 했었는데 요즘 다 뭐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는 막 자꾸 없어져. 가슴이 아프네. 자, 봅시다. 자, 뭐 이런 거 있잖아. 보긴 봤을 거야. 이름 용어는 안 들어보더라도 직각삼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요거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다시 요 녀석을 밑변으로 해서 직각삼키 하나 또 만들고, 녀석을 밑변으로 해서 직각삼키 이렇게 하나 또 만들고, 또 밑변으로 해서 그림이 약간 이상쿠리한데, 뭐 이랬으면 이랬잖아. 여기에 다시 수순의 발 내려서 직각삼키 하나 만들고, 여기 또 수순의 발 1을 내려서 직각삼키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본 적 있지? 원래 보셨다고? 그래. 뭐 어딘가 있을 거야. 요런 형태들. 요 이름이 이제 테오토로스의 바퀴인데, 뭐 요런 거, 옛날엔 요런 거 있으면 또 아들 막 수학사 이야기 해주고 하는데, 지금 모르면. 자, 갑시다. 기하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문제가 나올 거냐면 좌표 문제다. 무슨 문제? 좌표 문제다. 얘들아, 자, 생각.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열은 나열하고 규칙 찾을 거야. 두 번째가 뭘 찾는단 말인 거지?
규칙을 찾을 거란 말이야. 원래 일반적인 수열은 그냥 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수열이라 해.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나열되어 있는 수 중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규칙이 존재해야 돼. 규칙이 없는 수열은 우리가 무한히 가거나 적당히 어느 위치에서의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뜬금없이 갑자기 1, 3, 2, 9, 11, 갑자기 54,277 하고 갑자기 그 다음 파이 하고 그 다음 뭐 나올까 하면 미친놈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알 수가 없잖아. 반드시 그 항과 항 사이에 규칙이 모든 다 똑같아야 됩니다. 맞지 나연아? 아이고 힘들다. 오늘 나이 많이 부른다 오늘 막. 1년치 부를 거 다 부를 거 있다. 이때까지 내가 못 부르는 거 이제 연말 대가 오니까는 이제 모아서 이제 막 적금 타듯이 다 불러주나 아마. 뭐 다정이네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맞지? 자. 까먹었잖아 또. 그렇지. 자, 그래서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규칙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 규칙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규칙을 우리는 찾는 것이 이제 우리 이 단원에서의 목표가 되고 그 규칙을 찾아서 계산을 해야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좌표든 뭐든 아니, 뒤에 것도 뭐 계속 할 건데 좌표에서 우리가 뭐를 찾을 거라고 규칙을 찾을 건데 자, 좌표에서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요? 좌표이기 때문에 좌표는 뭐와 뭐로 나누어져 있다? X와 Y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세요. X 좌표와 Y 좌표로 나누기. 따로 계산하자면 뭐 따로 합쳐서 하냐? X, Y는 틀린데. 자, 두 번째입니다. 절대적이다. 절대! 내봐! 뭐 하면 안 된다고? 졸라 잘 배웠네. 계산하지 계산하지 마라 얘들아. 절대 계산하면 안 된다. 하나의 값으로 뭔가 딱 이쁘게 나오면 뭔가 깔끔해 보이지만은 규칙 찾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자. 오씨 어렵다. 그 다음 뭐 나올까? 일단 당장 보면 이래 어렵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 녀석을 계산 안 한 식으로 적으면 1의 제곱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3, 3의 제곱 곱하기 5, 4의 제곱 곱하기 뭐 계산 잘못했는 것 같다. 1, 5, 7. 씨, 틀렸어. 자, 요렇게 될 때 요거 찾으라면 요거 다음 뭐 나올까? 라고 하면은 금방 찾을 거 아니야. 얼마요? 5의 제곱 곱하기 9. 근데 이걸 숫자로 적으면 안 보인단 말이야. 왜? 그래서 절대 뭐 하지 마?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 안 하는 게 더 잘 보여. 괜찮나요? 계산은 마지막에 하면 되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좌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XY 좌표 나누시고요. 두 번째는요,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목적은 뭐라고? 규칙 찾습니다. 계산하지 마. 쌤 좋은데요. 마지막에 개똥 사겠지. 뭔지 알? 그래서 계산하지 마. 뭐 찾기 위해서? 규칙 찾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도형 문제입니다. 도형 문제입니다. 자, 도형입니다. 얘들아, 닮은 B가 A 대 B였대. 어떤 두 도형의 닮은 B가 A 대 B야. 그러면 둘레 B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얘도 그냥 그대로 얼마라고? A 대 B야. 왜? 닮은 B는 곧 무슨 B이기 때문에? 길이 B이기 때문에. 맞지? 자, 넓이 B는 어떻게 될까? 제곱 B야. 그래서 넌 얼마? A 제곱 대 B의 제곱입니다. 부피 B는 얼마? 세제곱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도형은 지금부터 어떻게 보느냐? 도형은 길이 B는 곧 뭐의 B라고? 길이 B입니다. 뭔 쌉소리냐? 얘들아,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도형들은 모든 도형들이 닮음이어야 돼. 닮음이지 않고서는 쌤 구할 수 있다 없다? 못 구해. 왜? 아까 전처럼 모든 도형들의 뭐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규칙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다 닮음이어야 돼. 괜찮나? 자, 아까만은 길이 B는 곡길이다. 뭔 쌉소리입니까? 자, 이런 형태야. 내가 뭐 한없이 갔을 때 그 길이를 찾고 싶은데 그 도형의 길이를 굳이 안 찾아도 된다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직각삼키야. 빗변을 찾는데 내가 빗변 찾는 게 어려워. 그럼 높이의 길이 B를 찾더라도
빗변의 기립이랑 다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기립이는 곧 기립이다. 뭐 하라고요? 그냥 쉬운 기립이 찾으시면 됩니다. 쉬운 기립이를 찾으시면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호의 길이가 있어. 호의 길이가 계속 붙잡고 나와. 아, 호 찾는 거 힘들잖아. 그럼 뭐 찾으면 된다고? 반지름의 기립이를 찾으면 돼. 그래서 첫째 항만 찾아주면은 내가 합을 구할 수가 있을 거니까.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도형입니다. 도형은 닮은 비가 A 대 B면 둘레 B도 A 대 B고요. 그리고 넓이 B는 제곱 B고요. 부피 B는 세제곱 B입니다. 그리고 길이 B는 곧 길이이기 때문에 내가 쉬운 길이 B를 찾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원투포팔 문제다. 자, 원투포팔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형이 계속 하나가 닮음이 되면서 작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한 개가 몇 개 되고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몇 개 되고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몇 개 되고 여덟 개가 되고 이런 형태들로 이제 뭐라고 계속 개수가 증가하는 거다. 자, 그러면 닮은 B가 A 대 B를 가지고 우리가 공비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근데 개수 증가 문제다. 개수 증가 문제는요. 개수 증가 문제는요. 어떻게 되냐면 공비에다가 누구를 곱한 거? 개수 공비. 공비를 곱한 이 녀석이 무슨 공비라고? 찐 공비다. 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어떠한 이런 T자라는 모양이 있다라고 하자. 근데 이 녀석의 얼마? 3분의 1 정도 되는 길이를 여기다가 또 얹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가자. 한 개가 몇 개 된 거야? 두 개가 된 거야. 자, 양쪽에 또 안출 거야. 몇 개 된 거야? 네 개 된 거야. 그 다음 몇 개 된 거야? 아, 겁나 온다. 8개가 된 거야. 이렇게 가는데. 그럼 처음에서 내가 길이가 얼마씩 준다 했지? 3분의 1씩 준다 했어. 그러면 공비가 얼만데? 3분의 1인데 개수가 몇 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두 개씩 나기 개수 공비 얼마? 즉 3분의 2가 지금부터 이 구해야 될 찐 공비라는 말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원투포팔 문제는 우리가 찾는 공비가 진짜 공비가 아니라 만약에 개수가 증가를 한다면 얘들아 무조건 2개 증가하는 거 아니다. 1개, 4개, 16개 이렇게 증가할 때도 있다. 그때 개수 공비는 얼마가 되는 거지? 그러면 4가 되는 거. 1, 3, 9, 27 이렇게 증가하면 개수 공비는 얼마가 된다고? 3이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원투포팔 문제 개수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형태들이면 우리가 찾아낸 공비에다가 무슨 공비를 곱해주면 된다고? 개수 공비를 곱한 그 값이 우리는 무슨 공비가 될 거다? 찐 공비가 될 거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지금까지 이제 쭉 다 했는데 물론 도형 몇 개의 문제에서 극한의 상황을 조금 해석할 수가 있다. 극한의 상황을 해석을 하면은 좀 이제 문제는 좀 쉽게 풀릴 거고, 근데 극한의 상황을 해석하는 자체는 난 약간 좀 윈도우 드레싱을 시키려고 한다. 애들한테 좀 이거는 보이는 놈만 보이지 안 보이는 놈은 그냥 계산하면 돼. 괜히 거기다가 뭔가 판타지처럼 뭔가 되게 해서 그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것들은 자기한테 맞는 풀이들이 존재한다. 오케이? 자, 그게 일반적인 스탠다드 풀이 방법인 거고, 그게 내한테 맞으면 그래 푸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갑자기 갑자기 극한 상황이 막 보여. 이럴 것 같아. 왜? 극한의 마지막 값은 우리는 뭘 하는 걸 찾기 때문에 이다면 절대 그래 풀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정확한 값을 딱 찾아야 되는데 무엇에 가까워지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조밥들도 좀 쳐내고 이런 형태들로 이제 수렴을 할 거야. 이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상황을 느껴갖고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되는 거 몇 개 있으면 내가 보여줄 테니까는. 잖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급수 그리고 등비급수 내용 끝.